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과 마케팅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조사에 관한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케팅의 어떤 출발선으로서 마케팅 조사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사 단계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소비자 조사, 경쟁자 조사, 시장 조사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소비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프로슈머의 등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프로듀서와 컨슈머, 즉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산자는 무슨 생산자인가,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인가 했을 때 콘텐츠의 생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그리고 컨슈머는 소비자, 즉 기업체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 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이지만 또한 소비자인 동시에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프로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 소비자의 어떤 한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프로슈머는 네티즌의 취미에서 시작됐고요.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user created content, 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가 만들어낸 컨텐츠란 뜻이죠. 비슷한 말로는 UGC, user generated content, 또 UCC, user created content, CGM, consumer generated media,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UCC의 용도와 활용 범위를 보자면 개인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UCC 전문 기업에서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 이것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도 확산되어서 UCC의 형태를 띤 미디어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있죠. 원래는 UCC라는 의미가 User Created Content라고 해서 소비자 위주로 만들어내는 컨텐츠였는데, 이제 이 형식만 빌려 가지고 와서 UCC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UCC는 나아가 대학교, 그 다음에 국가 조직, 국가죠, 정부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UCC는 단순한 자기 표현에서 발전해가지고 자기를 전문화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며,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도 자기 기업을 홍보하고 또 영업하고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어떤 면접 수단으로도 UCC를 받는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UCC 내용과 주도권을 보자면 기업과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가 제공하는 정보 가치를 모방하고 수용해서 확산시키는 모습을 이전에 이제 그 UCC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주도권이 어떻게 되냐면 그 크리에이터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내용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보를 수용하고 모방하고 확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도권 자체가 유저 크리에이터에게로 넘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슈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소비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로슈머에 관한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프로슈머는 앞서서 프로듀서이면서 컨슈머라고 그랬는데요. 이 프로를 또한 프로페셔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프로듀서는 생산자, 프로페셔널은 전문가,
컨슈머는 소비자. 그래서 프로와 컨슈머가 합성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한자어로는 생비자라고 합니다. 생비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프로슈머의 개념은 1972년 마셜 맥루한과 베링턴 네빗이 현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전기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전기 기술이란 말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당시에는 어떤 뜻인지 잘 몰랐을 텐데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있죠. 무엇을 생산하는가?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1980년 엘빈 터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 프로섬션에서 이 프로슈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머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정보의 양방향성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정보는 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즉 큰 방송국에서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적인 어떤 그 메시지 전달 구조였는데 이제는 소비자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게 되었고 참여와 공유를 원합니다. 이제 소비자도 UGC를 통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공감하는 대중들이 참여하고 공유하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용자의 후기 또는 사용평이 즉시 인터넷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용자나 소비자의 감성과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광고보다는 그런 소비자의 평들이 향후의 소비나 서비스 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구조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과 개별 맞춤 형식으로 특화되어가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나 특성을 기업이 적극 반영해야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 시대에는 생존 위주의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주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만 해도 기업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소비자에게 잘 전달해 주기만 하면 그만인 시대였습니다. 당시 기업은 소비자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노하우의 마케팅 전략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가 기업 측에 무엇인가를 생성시키도록 그 필요성을 요구하고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생산에서 삶의 질을 향해 가는 소비문화의 변천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자기 조직화된 소비 패턴을 보이는 이른바 소비자 주권 시대에 들어선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되면서 소비의 양상이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X세대, 미시족, 신중년층, 실버세대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것은 가치관의 다원화를 말합니다. X세대가 원하는 가치관, 미시족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 신중년층, 실버 세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가가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제 가치관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소비에 있어서 구매의 가치의 다원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현대 사회에서 공존하는 가운데
소비 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 소비자의 시대에서는 what, 무엇보다는 how, 어떻게가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건이죠. 물건에 중점을 두었을 때, 생산품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바로 what입니다. 그런데 how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즉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문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 같은 옷을 입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맵쉽게 입느냐, 그렇죠?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 것인가, 이런 how와 관련된 것이 바로 문화이고, 이것은 문화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미래학자들은 현대의 다원화된 소비 양상도 인간에 대한 철저한 철학적인 고찰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가치 추구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소비 현상도 바뀌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의 다원화된 소비 양상 또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얻는 것보다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처분하는가 하는 문화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한 소비 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는 방식이 만족스러워야 소비자들이 찾는다는 것이죠. 소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정신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프로슈머라고 하는 말과 함께 현대 소비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단어가 트레저 헌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죠? 럭비공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속성이 트레저 헌터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이클 실버스타인과 존 부트먼은 자신들의 책 트레저 헌터에서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럭비공과 비슷해서 예측 불가한 소비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인터넷 발달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 이상의 쇼핑 전문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트레저 헌터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가치 사냥꾼이라 하겠습니다. 가치 사냥꾼. 가치.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면서 최적의 상품을 얻으려는 현대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시장, 직거래 마켓 등 다양한 쇼핑 경로를 통해 꼼꼼히 조사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어딘가에 숨어있는 자신에게 최적의 상품을 찾아내는 가치 사냥꾼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광고 메시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직접 상품 정보를 습득하고 품질과 가격을 확인한 뒤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단어로 크리슈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크리에이션과 컨슈머의 합성이죠. 크리슈머. 크리에이션은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이고, 컨슈머는 소비한다는 것, 소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슈머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제품을 창안하는 소비자, 창안하기도 하면서 소비하는 사람. 예를 들어 미스터 피자는 여성의 입맛에 맞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일반적인 참여 피자 콘테스트인 그녀들의 피자 콘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테스트에서 2006년 샐러드 토핑을 모티브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있는데요. 대상 받은 작품의 제목이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크릿 가든은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성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기업이 내놓은 제품을 단순히 구입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직접 생산자의 입장이 되어서 아이디어를 풀어놓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된 것입니다. DIY형 프로슈머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이라 하겠습니다. 기업의 상품 제작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프로슈머들이 직접 나서서 작품 구상과 또한 제작까지 해내는 매우 적극적인 프로슈머죠. 이들을 DIY형 프로슈머, 즉 크리슈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소비자의 모습을 우리는 몰링족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몰링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고 즐기고 싶은 일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황금 같은 휴일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으면서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토털 소비 공간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토털 소비 공간에서 대형 마켓이라 그럴까요? 예. 여기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몰링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몰링족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은 엔터테인먼트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몰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일본의 캐널시티, 그리고 홍콩의 하버시티 등이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형 복합 쇼핑몰이고, 정말로 이렇게 거대한 복합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은 몰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매우 시간 대비 만족도가 높은 그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합 쇼핑몰의 국내 사례로는 코엑스몰이라든지 현대 아이파크몰, 센트럴시티, 부산, 그리고 김포공항의 스카이시티몰, 상암동 월드컵 쇼핑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대 소비자의 유형을 다른 말로 마이크로미디어 소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1인 미디어를 소유한 소비자라고 하겠는데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와 생산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즉 소비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해서 공유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주도의 커뮤니케이션, 즉 SNS의 성장에 이런 1인 미디어 소유자, 마이크로 미디어 소유자들이 탄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나 컨텐츠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인 미디어, 즉 마이크로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소비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서 마이크로 미디어의 소비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이죠. 전 세계 마이크로 미디어 소비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위키피디아, 네이버 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죠. 유튜브는 그 중에서 이런 1인 미디어 시대의 선두주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또한 아주 혁신적인 백과사전 시스템이죠. 웹 2.0 시대, 또 웹 3.0 시대, 웹 4.0 시대,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요. 1인 미디어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대에 그들만의 정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현대 소비자의 특성과 유형을 나타내는 말로서 아티젠이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문화적인 욕구가 향상됨에 따라서 아티젠이라고 하는 층이 나온 것이죠. 소비층이 나온 것이죠. 이들은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미술 감상을 위해서 전시장을 방문하고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작품이 비싸면 판화 작품이라도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인테리어 공간에는 아트 디자인 제품을 필수 아이템으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 상품을 넘어서 디자이너와 예술가와 교감하고 그들의 고유한 개성과 감성을 존중하는 자세로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앙드레김의 디자인을 적용한 가전제품을 출시한 바 있고요. LG전자는 이상봉 씨가 디자인한 휴대전화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면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적혀 있고 그것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서체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꽃의 화가로 유명한 하상림 씨의 작품을 냉장고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꽃그림이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냉장고를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티젠의 출현으로 이제 디자인이 훌륭해야, 디자인이 예술적이어야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개성 있는 소비자들의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시각적, 감성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현대 소비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 유형을 대표하는 몇 가지 단어, 우리가 살펴온 단어들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저 헌터입니다. 오주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위험도 감수하고 모험을 하는 사냥꾼을 의미합니다. 소비시장에서 트레저 헌터들은 보물급의 제품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발빠르고 똑똑한 소비자를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슈머입니다. 이 단어는 크리에이션과 컨슈머의 합성어죠. 즉 스스로 제품을 창조하는 소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몰링족입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며 쇼핑뿐만 아니라 외식, 오락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미디어 소비자입니다. TV, 신문, 라디오 등을 시청하고 그 구독을 일컫는 매스미디어 소비와 상관된 개념으로서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UCC,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을 제작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티젠입니다. 아티젠은 상품의 예술이 결합된, 즉 아트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층들을 말합니다. 네, 미래의 소비자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여성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성적인 특성이 지금까지 남성 주도 사회의 한계를 극복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적이고 자연적인 감성이 담긴 상품들이 소비자의 마음에 더욱 어필하는 트렌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체성과 새로운 가족과 친족의 개념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박애, 인간 존중, 생명 보호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입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친자식과 다름없는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것이죠. 또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입양을 해서 정말 잘 보살펴서 자식처럼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내가 낳지 않더라도
꼭 내가 어떻게 직접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온 뭐 그런 게 아니라도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또 넓은 의미에서 생명 보호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이라는 키워드는 새로운 어떤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새로운 소비 유형의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같이 나온 말이 이제 feminine adapter라고 하는 것이죠. feminine은 그 말대로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adapter는 수용하는 걸 말하죠. feminine adapter, 여성 소비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테크놀로지와 과학이 남성성에 의해서 이끌어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성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부드러운 과학이 이제 앞으로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를 결정짓는데 여성의 감성이 새로운 매개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여성성을 담은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는 듀폰 코리아에서 디자이너 자하 하디드가 선보인 감성에 반응하는 퓨처 인텔리전트 주방 환경 G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LG전자에서는 서로브스키, 장신구 회사죠. 서로브스키의 장식을 한 필립스의 다이아몬드 TV, 이런 걸 이제 선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듀폰 코리아에서 발표한 퓨처 인텔리전트 주방인 G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성성과 미래지향성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LG전자에서 선보였던 스왈로브스키 장식이 가미된 TV 제품입니다. 밑에 받침대 보면 아주 반짝거리는 보석의 이미지가 가미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인조 다이아몬드겠죠. 지금은 단종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왔을 당시 제법 주목을 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미래 소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뉴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들 수 있겠습니다. 뉴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인종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즉 지구촌이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다양한 인종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을 말합니다. 이런 뉴킨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래의 소비가 또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킨은 미래의 소비 트렌드를 변화시킬 새로운 테마로 등장했고요. 그 시작을 알리던 대표적인 예가 헐리우드 여성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리는 제3세계에서 빈공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구성했습니다. 미국의 화가 케이트 그레츠라고 하는 대학 교수 겸 화가는 졸리를 성모 마리아로 묘사한 작품을 통해서 뉴킨 가족의 시대가 도래함을 암시했습니다. 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배우, 인기 있는 영화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마치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최근 결혼한 브래드 피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아직 가난 아기네요. 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입양한 아들 매덕스, 그리고 입양한 딸 자아라와 함께 구름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의 모습처럼 서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그 월마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는 좀 생략 잘려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은총 입은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은총 입은 당신이라는 말은 은총 입은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과 그 구조상 유사한데요. 케이트 크레츠라고 하는 화가가 작품을 그렸고, 이 작품은 이제 여성의 시대, 여성적인 어떤 감성과 배려심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의 소비자 특성 중의 하나로 그린 노마드라고 하는 말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린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도시든 시골이든 내가 머무는 공간 그 자체에서 정신적인 해방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른바 도시 유목민이라 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층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연이 좋다고 해서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든 시골이든 자신의 삶을 떠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집안에 자연을 들여다 놓습니다. 이러한 그린 노마드의 욕구를 겨냥해서 나온 디자인 제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자갈 모양의 초, 또는 좀 바위 모양의 쿠션, 초보다 좀 더 큰 거, 그 다음에 나무 모양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자연의 속성을 집안에 들여놓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대리만족하는, 집안에서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접하면서 해방감을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린 노마드를 겨냥한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린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 예시가 보이네요. 소파 대신에 저렇게 잔디 깔린 언덕 모양의 카펫 같기도 하고, 뭐 소파 겹용 같기도 한, 그런데 걸쳐 앉아가지고 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뭐 TV라든지 이런 소품들의 모습들도 어떤 의리의리한 받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캠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나열되어 있는 소품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나무 모양의 냉장고가 있는데 서랍이 여러 개 달려 있네요. 나무 줄기도 서랍이 될 수 있고, 또 나무 가지와 잎들도 각각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랍처럼 보입니다. 네, 미래 소비자의 특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아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아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품과 정보를 섭렵하고 이것들에 과감히 투자하는 마니아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 프로모터가 미래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프로모터는 인터넷 세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UCC의 등장이 바로 아이 프로모터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블로그 운영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진화해서 자신을 최고 상품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최고 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 브랜딩에 능숙하고요.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미 브랜딩에 능숙하고 소비를 집중시키는 1인 기업의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사 잡지인 타임지 같은 경우에 매 발행할 때마다 사람 얼굴이 하나씩 들어왔는데, 이때가 2006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이 시기에 표지 모델을 누구로 했냐면은 어느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냥 유로 했습니다. 유라 했고, 그 유라는 글자는 컴퓨터 화면 위에 적혀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있는 아이 프로모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바로 이번 타임지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디자인과 마케팅 제5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유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래의 소비자는 어떤 특성이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 근거해서 되어져야 되고요. 또 마케팅은 소비자 조사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조사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